여러분, 오늘 볼 종목은 이수화학입니다. 근데 이 종목은요, 겉으로만 보면 그냥 오래된 화학주 같아요. 아니, 세제 원료 만들고 파라핀 만드는 회사 아닌가? 이 정도로 지나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 종목을 그렇게 단순하게만 보지 않았죠. 한때는 전고체 배터리, 황화리튬, 차세대 소재주 이미지가 강하게 붙었고, 최근에는 또 숫자가 좋아지면서 이거 이제 진짜 턴어라운드 시작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시선도 붙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수화학을 볼 때 예전 프레임으로 보면 틀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 예전 시장 기억 속의 이 수화학과 지금 실제 사업 구조의 이 수화학은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수화학이 정확히 어떤 회사인지, 최근 뉴스와 공시에서 무엇이 확인됐는지, 실적이 왜 좋아졌는지, 그리고 시장이 왜 아직도 이 회사를 그냥 화학주로만 못 보는지까지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이수화학 지금 정확히 뭐 하는 회사인가? 이수화학을 보실 때 먼저 정리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현재 회사 홈페이지와 사업 소개 기준으로 보면 이수화학의 핵심 제품은 노말 파라핀 MP과 알킬벤젠 LAB입니다. 노말 파라핀은 케로신을 가공해 만드는 제품이고 이 가운데 라이트 MP는 주로 LAB 원료로 쓰입니다. LAB는 전 세계에서 널리 쓰이는 세제 원료인 LAS의 주원료입니다. 즉 아주 쉽게 말하면 이수화학의 본업은 지금도 여전히 기초 화학 소재를 만들고 파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IR 자료상 주요 제품도 등유, 알킬벤젠, 윤활유, 노말파라핀 제조 및 도매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회사의 본업이 완전히 사라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전고체 배터리 테마만 기억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돈을 벌어주는 베이스는 여전히 LAB와 MP 쪽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아직도 이수화학을 전고체 배터리랑 묶어볼까? 이게 바로 이 종목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과거 이수화학은 친환경 소재, 그린바이오, 수소 전고체 배터리 원료 개발을 추진했고 2022년에는 황화리튬 데모 플랜트 착공, 2020년에는 전고체 배터리 원료 기술 개발 참여 기업 선정 이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회사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인적 분할을 통해 석유화학 사업 부문은 존속법인인 이수화학에 남고 정밀화학 및 전고체전지 소재 사업 부문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로 분리됐습니다. 회사 설명에는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 원료로 쓰이는 황화리튬을 신설법인 쪽에 귀속시켰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황화리튬을 직접 키우는 회사는 이수화학이 아니라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수화학을 분석할 때 황화리튬 한다더라 전고체 직접 수혜주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면 지금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결고리는 남아 있습니다. LS증권의 2026년 4월 8일 리포트에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관계사인 이수화학이 생산하는 황화수소를 정제한 고순도 황화수소를 기반으로 사업을 전개한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이수화학은 전고체 소재를 직접 대표하는 메인 플레이어라기보다 그룹 내 화학 밸류체인의 출발점이자 실적 기반을 책임지는 축으로 보는 게 더 맞습니다. 3. 최근 뉴스와 공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 최근 흐름을 날짜 순으로 보면 이수화학은 2026년 2월에 실적 관련 발표를 내놓았고 3월에는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주총 관련 공시, 그리고 3월 30일에는 4월 7일 이수그룹 통합 IR DAY 개최 공시를 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냥 실적만 공개하고 끝난 게 아니라 IR로 시장과 다시 대화하겠다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IRGO 자료와 기사들을 보면 이수화학, 이수스페셜티 케미컬, 이수페타시스, 이수앱지스 등이 함께 이수그룹 통합 IR DAY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룹은 그 뒤인 4월 16일 2030년까지 매출 6조 원, 영업이익 6천억 원, 시가총액 25조 원 목표를 제시하면서 배터리 AI 바이오를 핵심 축으로 내세웠습니다. 이걸 투자자 시각에서 해석하면 이수화학 단독 종목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룹 전체의 화학 마이너스 배터리 마이너스 IT 마이너스 바이오 그림 속에서 이수화학의 역할을 재정의하는 국면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4. 숫자로 보면 이수화학은 진짜 좋아진 게 맞나? 이 부분은 애매하게 말하면 안 됩니다. 최근 확인되는 가장 핵심 숫자는 이수화학이 2026년 2월 공개한 2025년 실적입니다. 연결 기준으로는
매출 1조 6,566억 원, 영업이익 76억 원을 기록했고, 별도 기준으로는 매출 1조 3,777억 원, 영업이익 29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회사와 보도자료에 따르면 별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934% 증가했습니다. 이 숫자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 일단 연결 영업이익 76억 원만 놓고 보면 막 엄청난 대박 실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정도 숫자로 무슨 대형 성장주냐? 이런 반론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절대 숫자만 보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어디서 좋아졌는가? 그리고 앞으로도 이어질 구조인가입니다. 회사 설명에 따르면 이번 수익성 개선의 핵심은 첫째, LAB와 MP의 수급 타이트 현상, 둘째, 전략적인 글로벌 판매망 재편입니다. 즉, 단순 우연이 아니라 업황과 판매 전략이 동시에 맞아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점이 중요합니다. 화학주는 한 번 숫자가 좋아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숫자가 사이클인지 구조인지를 봐야 하는데, 이수화학은 최소한 이번에는 망가진 회사가 잠깐 반등했다보다는 본업 체력이 확실히 회복되고 있는 신호로 읽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5. 이수화학의 본업이 왜 살아났는가? 이 회사의 본업을 이해하려면 LAB와 MP의 관계를 같이 봐야 합니다. 회사 제품 설명상 MP는 LAB 제품의 주요 원재료이고, 라이트 MP는 주로 LAB 원료로 사용됩니다. LAB는 세제 원료인 LAS의 주원료입니다. 즉, 구조적으로 보면 이수화학은 원재료와 주요 제품이 이어지는 자체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최근 회사 설명과 기사들을 보면 LAB 시장은 프리미엄 세제 수요 증가 속에 견조했고, 일부 유럽 업체 설비 폐쇄, 경쟁사 정기 보수, 글로벌 공급 차질 등으로 공급이 줄면서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됐다고 설명합니다. MP도 증설 지연, 주요 생산국 정기 보수, 지정학 변수, 유럽의 높은 에너지 비용 등으로 공급 부족이 이어졌다고 회사는 밝혔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이수화학은 지금 그냥 스토리만 있는 종목이 아니라 실제 본업 업황이 우호적이어서 숫자가 나오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은 시장에서 생각보다 강합니다. 왜냐하면 테마주처럼 한 번에 꺼질 수도 있지만 실적이 받쳐주기 시작하면 시장에서 밸류 재평가를 받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그런데 왜 주가가 항상 실적만 따라 움직이지는 않을까? 이수화학은 실적주이기도 하지만 완전한 정통 실적주처럼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닙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장 참여자들 머릿속에는 여전히 이수그룹 화학전고체 배터리 밸류체인, 이 이미지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룹 통합 IR DAY가 4월 7일 열렸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쪽에서는 4월 7일 IR BOK 공개와 4월 8일 LS증권 리포트가 나오면서 황화리튬에 대한 기대가 다시 부각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수화학 본업이 좋아지고 있다. 그런데 그룹 안에 전고체 소재 성장 스토리도 있다. 그럼 이수화학도 완전 무관하다고 보긴 어렵지 않나?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이수화학은 순수 화학업종 밸류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다만 다시 강조하지만 황화리튬 직접 사업 귀속은 현재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쪽입니다. 이수화학을 황화리튬 단독 플레이어처럼 말하는 건 과장이고, 이수화학은 실적 기반의 존속법인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7. 투자자들이 앞으로 체크해야 할 포인트. 이제 앞으로 봐야 할 건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LAB와 MP 업황이 얼마나 더 이어지느냐입니다. 이번 실적 개선의 핵심 배경이 공급 타이트와 판매망 재편이었다면 이 흐름이 1분기, 2분기에도 이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공급 부족과 가격 강세가 계속되면 이수화학은 생각보다 실적이 더 탄탄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 통합 IR 이후 시장과의 소통이 구체화되느냐입니다. 3월 30일 IR 개최 공시, 4월 7일 행사 진행, 그리고 4월 16일 그룹의 2030 비전 제시까지 나왔다는 건 그룹 차원에서 밸류 재정비 의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냥 행사성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사업 방향성 제시와 시장 친화적 커뮤니케이션으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황화리튬 진척이 간접적으로 이수화학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는지입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2026년 4월 IR 자료와 리포트에서 황화리튬 사업을 계속 추진 중인 것으로 읽히고, 2월에는 국민성장 펀드를 통한 자금 지원과 증설 관련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건 이수화학의 직접 실적이 아니라 심리와 밸류체인 기대의 영역입니다. 즉, 이수화학은 숫자로 가고 그룹 전고체 스토리는 프리미엄을 붙이는 구조로 해석하면 됩니다. 팔 리스크는 뭐가 있나? 좋은 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첫째, 연결 영업이익 76억 원은 좋아졌다고는 해도 압도적인 체력이라고 말할 수준은 아닙니다. 숫자가 턴어라운드라는 건 맞지만 시장 기대를 크게 뛰어넘는 수준의 이익 체력이 완전히 굳어졌다고 단정하긴 이릅니다. 둘째, 이수화학을 전고체 배터리 직접 수혜주로 과하게 보면 오히려 판단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분할 이후 황화리튬 기속 구조는 이미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화학 업황은 늘 사이클을 탑니다. 지금은 LAB와 MP 수급이 우호적이지만 공급이 다시 풀리거나 원가 판매 환경이 바뀌면 수익성도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실적 개선 배경으로 직접 업황과 공급 환경을 언급한 만큼 반대로 말하면 그 조건이 약해질 때 이익도 둔화될 수 있습니다. 세력 시나리오까지 붙여서 보면 이제 이 종목을 시장에서 어떻게 소비할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나리오 1. 가장 이상적인 그림. 본업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그룹 차원의 배터리 신사업 스토리도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수화학은 실적도 좋아졌는데 그룹 프리미엄도 있다. 이 프레임으로 재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 화학주 멀티플보다 조금 더 비싸게 거래될 여지도 있습니다. 시나리오 2. 가장 현실적인 그림. 실적은 좋아졌지만 시장은 그건 그렇고 황화리튬 직접 주도주는 아니잖아 라고 반응합니다. 이러면 주가는 실적 확인 구간에서 한동안 행보할 수 있습니다. 좋은 회사인데 폭발성은 덜한 상태가 되는 거죠. 이 경우는 분기 숫자가 정말 중요해집니다. 시나리오 3. 가장 조심해야 할 그림. 화학 업황이 둔화되고 전고체 스토리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쪽으로만 더 강하게 몰립니다. 그러면 시장은 이수화학을 다시 평범한 화학주로 되돌려 놓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대감보다 숫자 미스가 훨씬 크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10. 최종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수화학은 지금 예전처럼 단순히 황화리튬 한다더라로 볼 종목은 아닙니다. 정확히는 2023년 인적 분할 이후 석유화학 본업을 맡는 존속법인이고 최근에는 LAB와 MP 중심의 업황 개선과 글로벌 판매망 재편 효과로 실적이 살아난 회사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이 회사를 계속 흥미롭게 보는 이유는 그룹 안에서 전고체 배터리, 황화리튬, 배터리 소재 밸류체인 이야기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핵심 직접 플레이어는 현재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는 점. 이건 반드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수화학의 본질은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전고체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라 본업 턴어라운드가 확인되는 가운데 그룹 프리미엄이 덧붙일 수 있는 화학주. 이 종목이 진짜 강해지려면 앞으로 분기마다 숫자가 더 좋아지는지 그리고 그룹 차원의 IR과 신사업 로드맵이 시장 친화적으로 구체화되는지를 계속 체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이수화학은 황화리튬 직접주로 보는 순간 해석이 틀어지고 본업 회복 그룹 배터리 프리미엄 가능성으로 볼 때 가장 정확한 종목입니다.